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된 사람과 부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행동을 보면 거의 그 부자들은 부자 나름대로의 특성이 비슷하고요. 또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의욕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세계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좀 갖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설령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관념적이거나 아니면 또 아예 생각조차 다른 세계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부자가 되는 될 분들을 위해서 좀 가볍게 좀 설명을 잠깐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많은 지금 젊은 층들이 결혼을 자꾸 늦추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은 정년기로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예 후반에까지도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왕이면 결혼을 좀 빨리 해서 서로 좀 모으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또 극복을 해야만 부자가 되는 그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끼리는 서로 공동 사업가이고 공동 투자자이고 공동 경제체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같이 하는 게 훨씬 부자 되는 게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쉬운 제목으로 부자가 되려면 이런 사람과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목은 결혼이라고 해서 어떤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말로 실질적인 결혼이 되겠고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결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결합, 어떤 투자의 결합, 이것은 공동 투자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사업의 결합은 공동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보통 보면은 요즘 너무 집값이 올랐다, 너무 물가가 비싸다, 아이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보지만 결국은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기왕이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게 행복하고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 사람은 더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좀 혼자 있는 것보다 무언가 할 때 같이 동반자가 있을 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결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싶고 또 저는 부동산 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거, 좀 부자라는 거 아무도 지구상에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세들도 많이 그리고 후손들도 많이 생겨야만 부동산의 가치도 있고 화폐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결혼을 좀 상당히 옹호하고요. 결혼을 권면하는 그런 축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런 사람들하고 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투자에 성공하고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케이스가 있겠지만 좀 대표적인 케이스 한 6개만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꽉 막히지 않고 고지식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부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갖고 있는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봉도 어느 정도 꾸준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용도 어느 정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은 늘 그랬죠. 과거에 보통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로 시작을 하다가 그리고 돈이 모아지면 내 집 마련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모아지면 막상 전세금을 해가지고 딱 하다가 모아지면 살려고 할 때 그 집값이 너무 올라가 있어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신용대출 그리고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대출도 많이 나오죠. 결혼하기 전부터 예약된 사람들은
요즘과 같이 세금이 높은 시기에는 결혼 전에라도 미리 좀 사두면 좋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꽉 막히지 않은 사람이 대출을 좀 활용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먼저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죠. 그런데 몇 년 살고 연애하다 보니까 정말 나에게 너무 좋은 배우자야. 그래서 결혼 전에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야, 우리가 어차피 결혼할 건데 너하고 나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집도 사기도 힘들고 하니까 먼저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너하고 나 합쳐가지고 뭐 재개발 예정지 아니면 재개발하는데 아니면 아파트 싼 거라도 서울에 전세 끼고 하나 사두자. 그래서 사두고 결혼할 때는 내 신용으로 일단은 신부 너의 명의로 하나 사놓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은 내 명의로 월세를 살자. 그리고 우리 아이 나면 이 집 들어가서 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부가 고지식 하다가 한다면 나 싫어. 그런 거 빚내면은 집값도 떨어지고 너무 무섭잖아. 나는 절대 싫어. 우리 돈 모아서 집 살 거야. 그래서 너 저기 돈 우리 결혼하면 그냥 월세부터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월세 내다 보면 돈 모아지나요? 안 모아지죠. 그러다 보면 계속 7, 8년, 9년 막 아이는 낳고 그러다 보면 막 청약 통장이나 뭔가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면 계속 내가 사고자 했던 집들 이미 살려고 했던 결혼 전에 살려고 했던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내가 살려고 했던 것들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지고 내가 살 수 없고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게 더 힘들고 그래서 뭐 집 사는 게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았어요. 야, 우리 이번에 좀 그래도 지금 돈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전세를 끼고 전세를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하나 아파트든 아니면 가격이 오를 만한 서울 지역에 재개발 하나라도 좀 사두고 싶은데 배우자가 고지식해서 무슨 대출이야. 그냥 우리 좀 더 기다렸다가 좀 더 모아가지고 사자 그랬더니 내가 살려고 했던 곳은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 5천에 전세 2억 5천이면 살 수가 있었는데 재개발이 진행돼 버렸어요. 그러봤더니 12억 13억이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회를 놓치다 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자포자기가 아니죠. 포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임대,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꽉 막히지 않고 고지식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동산 세계를 공부를 하게 되면 비록 돈은 없더라도 우리 사회는 신용사회이니까 때문에 한 자리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용을 가지고도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더 좋은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는데 막혀 있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면 투자도 할 수가 없고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시로 뭐 할 일도 없고 할 얘기도 없으니까 커피 마시고 여행이나 다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외길을 가면서도 외길을 간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외길은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연봉이 높은 전문 직종이라고 할게요. 아무리 연봉이 높은 뭐 의사, 뭐 은행원 아니면 세무사 이런 분들이라도 부동산 세계에 관심도 없고 부동산 투자의 무경험이라면 삶은 연봉이 높으니까 삶은 좀 윤택하게 시작해서 윤택하겠지만 40, 50대가 되면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냥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돈이 없고 내 집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외길을 가면서도 적어도 자기 일은 놓치지 않고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의 명장이 될지라도 적어도 다른 세계, 부동산 세계에 관심을 좀 갖는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요. 전 세계 어디든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물론 주식으로 100%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대부분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어 주거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집을
사서 거주하는 것도 부동산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유 자금 있으면 내 자녀들에게 또 하나 사주는 것도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유 자금이 있어서 월세가 나오게끔 노재택만 하는 것도 부동산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의 곁에 항상 부동산이 자산으로 있더라. 그래서 외계를 가면서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부동산 세계하고 너무 담을 쌓고 문하게 산다면 자기만의 생활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에게는 정말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부동산을 내려줄 수가 없다. 세 번째, 이건 좀 중요하죠. 여행을 가서도 카지노를 하지 않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카지노를 한두 번 재미삼아 할 수 있죠. 안 하면, 너무 안 하는 것도 고지식하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카지노만큼은 안 하는 건 고지식해도 좋다. 구경은 하지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도박성이에요, 도박성. 보면은요, 이 카지노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면에 도박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도 그냥 편안하게 회사를 믿고 먼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하면 주식 투자라 좋은데 주식을 가지고 매일 눈 빠지게 공부하면서 365일 고민하고 아르헨티나, 다른 나라, 뭐 저쪽 폴란드, 뭐 아니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울증 시달린 사람들 있죠. 이건 주식을 그냥 이렇게 편안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주식은 분명히 투자를 해야 되는 좋은 종목 중에 하나. 그래서 정말 부동산처럼 한번 사면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정말 좋은 종목,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좀 사놓고 좀 그래도 우량주들 하나 사놓고 그냥 뭘 10년 동안 열어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하시는 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지. 마침 뭐 주식을 예를 들어서 무슨 코인 하듯이 뭐 도박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요, 우리 결혼하시는 분들 혹시 신랑이나 신부가 도박성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사랑이 먼저냐 도박이 먼저냐라고 해가지고 사랑이 먼저라고 각서를 써가지고 각서를 써 평생 않겠다고 각서를 쓰는 사람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서 여행을 즐기고 남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박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나중에 쪽박 찹니다. 분명합니다. 네 번째, 결혼해서도 경제권을 나누자고 하는 사람. 이거 요즘 이런 사람들 많죠. 결혼했는데 남편이 번 돈은 남편 통장에서, 부인이 번 돈은 부인이 통장에서, 그리고 서로 들어가는 생활비, 심지어는 어떤 남자는 생활비도 여기다 부인에게 안 주고 자기가 장을 사다가 집에 갖다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이것은 불행입니다. 불행. 물론 잘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결혼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합심해서 아이도 낳고, 그리고 합심해서 부자도 되고, 합심해서 서로를 같이 하자는 건데, 경제권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인이 남편의 통장의 잔고를 몰라요. 그리고 부인이 남편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를 몰라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 물어보면 왜 그런 거 물어보는 데라고 따지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키우고 뭐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아이만 키워야 되고 살림만 해야 되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 있는 부인들은 절대로 부동산 세계에 모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친구 만나가지고 너 이렇게 부자 됐어? 너 이렇게 잘 살아? 그러면 나 그냥 이렇게 남편이 월급 받고 있지만 그냥 좀 모아서 좀 대출 좀 활용해서 이렇게 갭 투자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나도 고생했어. 그런데 나는 남편이 준 거 생활비, 또 아니면 남편이 사다 준 식자재 그거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 이런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뭐 했지? 얘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뭐
뭐 잘하는 게 없었는데 왜 사는 거야? 나보다 잘 사는 거야? 라고 우울증이 오고 괴리감이 도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결혼하기 전에 우리 공동으로 경제권을 같이 가져가자. 통장도 같이 쓰자. 오픈하자라고 각서 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돈이 항상 그래요. 어느 한쪽이 돈이 좀 많으면 모르는 돈이 있으면 사고를 쳐요. 돈을 벌다가도 돈 많이 생기면 딱 그냥 뭐 했으니까 해서 때려치고 사업한대. 아 무슨 돈으로 한대. 너 몰라도 돼. 모르니까 계속 물어요. 그래서 뭐 집에다가 빵꾸가 나는지 부자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 요거 좋지 않습니다. 뭐 우리 아나운서님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 경제권은 같이 오픈되고 같이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된다. 한 사람이 머리 싸매고 하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좋아.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가르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 배우자 쪽에서 가고 있는 걸 예를 들어서 신랑이 막 가고 있는 걸 부인이 처음엔 몰라요. 그런데 부인이 알게 되면서 이해하게 되고 머리를 써서 같이 도와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요즘같이 인건비가 많이 비쌀 때 남의 직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서로 좀 경제적 관념도 알고 그렇게 한다면 같이 승승장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제권을 알고 나면 또 부인이 이런 때는 너무 여기에다가 올인하지 말고 이것 좀 일부 떼가지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동산 하나 갭투자 하나 안 될까? 그래서 하나 했더니 지금까지 사업하는 것보다 더 벌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라도 경제권을 나누자고 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마시고 경제권을 같이 하자라고 동의서를 받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가 처음에는 모르지만 앞으로 30대에서는 40대 재산이 더 커지죠. 그래도 돈이 없는데 처음에 30대 모르는 걸 40대 돈 많아지고 더 할 것 같아요. 몰라요. 같이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50대 돼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때는 또 어떤 때는 그래 거꾸로. 야, 다른 부인아,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돈 버는데 자기는 뭐 했어라고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경제권을 같이 가면서 같이 부자가 되려고 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 불나방처럼 아무 생각이 없이 달려드는 사람. 이거 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항상 이 불나방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은요, 자, 뭐 어떤 사람들은냐면요, 남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가격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항상 일반적인 좀 투자하고 우수한 사람들은 이렇게 오를 시점에 미리 좀 공부해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불나방 때들은 여기 있잖아요. 불이 반짝반짝 빛날 때 여기에 와가지고 얘들이 투자해주고 매각을 하려고 할 때 이때 가서 그냥 묻지마 투자하면서 막 불나방처럼 들어가가지고 불타 죽습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예요. 또 내릴 때도 보면은 내려가가지고 있으면 팔려고 하는 사람 그냥 갖고 있으면 되고 여기만 고비만 넘어가는데 불나방처럼 모여가지고 무조건 매도해가지고 또 팔지 말아야 될 걸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요, 이 좀 생각이 어느 정도 예측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이 불나방처럼 안 되려면은 먼저 자기 자신의 외길에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를 때는 주변의 지인이나 아니면 멘토나 이런 분 경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좀 자문도 구하고 좀 이렇게 자기의 좀 지혜와 아이디어를 미래를 좀 예측해야 되는데 그냥 신문 쪼가리 몇 개 보고 신문은 어제 거 갖다가 뉴스를 내놓는 건데 미래는 없잖아요. 뉴스는 어제 사건이잖아요. 왜냐하면 팩트 중심이니까. 그런데 이 미래를 좀 예측하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멘토들도 만나고 지인도 만나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뭐 이자가 많이 올리니까 떨어야 돼. 무조건 이런 사람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생각이 야무지고 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자발스럽다는 거죠. 자발스럽다는 것은 막 사타파라다 하는 사람들 성격이 그냥 급해가지고 이런 거보다는
좀 여유 있게 3, 4년을 내다보면서 듬직하게 견디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이 배우자분들이 너무 가슴 뜨겁게 움직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나름대로 좀 차가운 마음, 가슴을 좀 차갑게 해서 조금 논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너무 고지식해서 논리적인 사람들은 좀 경험을 좀 쌓게 해서 감각적인 그러한 부분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좀 유연한 사람들이 좀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막 머리 깨지도록 그냥 앞만 보고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 앞만 보고 이 불나방 같은 사람들은요, 진실을 왜곡해서 말을 해도 이 왜곡된 걸 편향해서 믿으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진실을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공부도 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것만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나름대로 진실과 미래를 예측해내려고 하거나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낫겠다. 마지막, 나의 생각을 들어주지 않고 나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 믿으라도 하더라도 뭔가 좀 설명을 하고 어떤 구체적으로 짧게 5분만이라도 뭐 믿게 해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서 퍽 저질러 놓고 나만 믿어. 믿어. 그래가지고 잘못되고 나면 혼자 바람이나 이게 공기 빠지는 소리 나면서 접근도 말 못하게 하고, 그래 분위기를 아주 험악스럽게 만들고, 그러다가 좀 세월 지나면 다시 웃다가 또 뭔가 확 저질러고 나만 믿어. 맨날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사람, 나만 믿으라는 사람들이 잃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자 안 돼요.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할 때 내 생각을 좀 들어서, 여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알아보고 하면 안 돼? 나만 믿어. 아니, 그러지 말고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좀 한테 뭐 늦춰볼까?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주변에 이런 거? 알고 봤더니 내가 옛날 뭐 내 친구의 오빠가 뭐 이런 쪽 하는데 거기 한번 우리 상담이라 한번 들어보고 뭔가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현답을 찾아야 되거나, 아니면 남편이 계속 자기 일만 하고 그래서 좀 너무 좀 돈을 벌고 싶어서, 여보 내가 이번에 어떤 아이디어 있는데 내 지금 이거 가지고 한번 이쪽 세상을 좀 도전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나만 믿어. 너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 한번 먼저 들어보고 우리 조사 한번 들어가 보자. 당장 이번 기회는 안 하더라도 다음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경험 삼아 한번 공부라도 해보자. 여기 관련된 사람들 만나보고 한번 현장 실사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하여간에 오늘은 뭐 부자 되는 건 너무 많지만 이 5개만 6가지만 잘 좀 이해하고 실천하고 간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부자가 되니까 우리 여러분 결혼 빨리 하시고요,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